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또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건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CBT 시험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이 CBT 시험에 대응하는 것은 특별한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망사항을 이룰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차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 2023년 산업안전기사 직업별 동향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2023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가장 응시를 많이 하는 이 높은 그래프가 취업자, 현재 임금 근로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시는 근로자분들이 산업안전을 가장 많이 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구직자나 또는 학생, 취업준비생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인원수로 보더라도 취업자가 보면 이렇게 인원수가 있는데 학생들하고 보세요. 여기 취업 임금 근로자가 월등히 인원수가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좀 특이한 증상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도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전 국민이 지금 현재 산업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산업 현장 내에서는 사업주가 또 근로자와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규정들을 사업주가 준수를 해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근로자들이 모두가 특정한 분야만 있는, 예를 들어서 안전과 환경안전팀 이런 곳에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 근로자가 안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근로자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사업주가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임금을 받고 근로자로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에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회사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 자격증을 딴다는 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산업안전은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산업안전기사 응시 목적별 동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많다 그랬죠. 그런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이나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죠. 그죠?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훨씬 더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 현재 직장인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와서 이 자격 수당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에 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면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이렇게 장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평균적으로 이 합격률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35% 정도입니다 하는데 요즘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인원이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합격률을 조금 더 늘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무조건 의도적으로 합격률을 늘리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대상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했는데 평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필기 합격률이 39.8%입니다. 보시면 10%대부터 해서 20%, 30% 골고루 있습니다. 평균이 39.8%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실기는 44.5%입니다. 상대적으로 산업기사는 조금 더 낮아요. 필기가 33.4%고 실기는 35.3%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합격률은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떤 과정을 등록해서 공부한다든가 오프라인에서 배운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80% 이상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강의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거죠.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라는 게 해마다 나옵니다. 6월이 되면 그 전년도에 해당되는 그런 통계연보를 내서 참고하게끔 자료를 공개를 해줍니다. 이게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사 스님 자격이 부여되는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 기사와 함께 안에 보시면 내용이 전체 응시율 상위 탑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위까지. 그래서 기사 과정을 보시면 산업안전 기사가 역대 최고로 1위를 했고요. 산업기사 부분에서도 산업기사가 역대 1위를 했습니다. 물론 한 5, 6년 전부터 산업안전은 한 1, 2, 3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계연보에서는 둘 다 1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사와 기능사도 참고하시고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5년 시험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필기시험은 2월, 지금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한 달 간격을 두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필기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서를 넣어 보시면은 이 기간 중에서도 산업안전이 앞쪽에 있을지 또는 중간이나 뒤쪽에 있을지 원서를 넣어 보시면 아는 거죠. 그러나 대비는 이제 우리가 미리 일정을 보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5월에 있고 그다음 8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4번 치던 시험이 이제는 3회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1년에 딱 3번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4회 시험을 볼 때도 산업안전은 1년에 3번만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자체가 3회로 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그 다음에 7월, 그리고 11월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일정의 계획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도 작년에 이제 다 변동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해서 바뀌었죠. 그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과목이 첫 번째 과목이고요.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입니다. 과거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었는데 위험성 평가에 관한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 분야를 지금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자율적인 활동이거든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우리나라도 선진국다운 더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재해 예방에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착이 되어서 잘 자리를 잡는다면 아마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금 우리 과목에 내용 면에서 많이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가 있고요.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로 해서 기사는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당 필기는 2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총 120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산업기사는 4과목과 5과목이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전체가 5개 과목이 되는 거죠. 100문항이 출제가 되고 전기화학이 한 과목으로 나오다 보니 평균적으로 전기에서 한 10문제 정도, 화학에서 한 10문제 정도 해서 한 과목 20문항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태기령입니다. 과목당 20문항, 방금 말씀드렸듯이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과락이 없어야 되죠. 한 과목당 40점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100점을 맞아도 불합격이 됩니다. 이게 과락 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전 과목이 다 40점을 넘어서야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됩니다. 이거 우리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전공을 무시했을 경우에 또는 경력이나 경험을 무시했을 경우에 전기와 화학을 가장 평균적으로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과락 과목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락 과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전기와 화학을 가장 어렵게 낼 수가 있죠.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재 중에서 과목이 가장 얇은,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이 전기와 화학입니다. 이 둘을 합쳐야 다른 과목 한 과목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출제자가 맞출 수 있도록 내주는 문항에 한정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다는 거죠. 틀리는 문제를 틀려야만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높은 문항들을 다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런 문항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포기한다기보다 맞추면 더 좋고, 그런 문항에 너무 시간을 뺏지 않도록 꼭 맞춰야 되는, 출제자가 과락을 면하게끔은 문항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실수하지 않고 40점 이상, 문항수로 봤을 때는 8문항이죠. 8문항 맞추면 과락을 면합니다. 7문항 딱 맞췄다 하면 그 과목은 과락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CBT로 전환이 됐고요. 2022년 3회부터 산업안전 기사가 CBT로 전환이 돼서 지금은 완전히 CBT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 제출을 하면은 과목별 점수도 나오고 합격, 불합격이 바로 화면에서 확인한 다음 내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좀 좋은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개인마다 다 문항이 다릅니다. 컴퓨터 한 대씩 가지고 하는데 개인마다. 그러다 보니 문항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무슨 쪽집게다 뭐다 300문항 500문항을 보면 된다, 이런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문항 수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는 응용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항 중심으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차라리 개념, 이해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기업체에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기업체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1도 풀지 않습니다. 풀 시간이 없습니다. 이론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잘 듣고 이해만 하시라고. 그리고 바로 시험장 가시면 일부 기업체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바로 시험장 갑니다. 그래도 합격하거든요. 보통 한 7, 80% 이상 다 합격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합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 1도 풀지 않는데 이론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가시면은 시험장에서 바로 답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기에까지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기출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험장에 가서 자칫하면 실수하고 또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목당 전체가 4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됩니다. 필기는요. 시험 제도 변화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다 변경이 됐었고요. 이미 작년부터 2024년부터 산업안전 기사 및 산업안전 산업기사 NCS 기반으로 시험 과목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출제 기준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또 새로운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본 교재 나갈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목 면제 종료, 이제 완전히 과목 면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동일한 과목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는데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이고, 잠시만요. 예, 인간공학 위험성 평가 관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6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5년 적용하는 산안법 개정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해마다 산업안전이 법이 한 번도 해마다 개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제가 한 37년 강의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3번, 4번, 심지어는 더 많이 개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항상 현장의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고 미처 법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또 뚫고 재해가 발생하니까 법이 항상 좀 뒤쫓아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해마다 이건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도 2025년에 적용되는 게 이동시설이 작업에 관련된 사항, 또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 울 설치에 관련된 것, 달리비계, 안전기수 통로무 이런 사항들은 또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추가, 운전 위치 이탈 시 조치사항, 안전벨트 검사 주기,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지퍼 용접장치에 관한 사항,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지금 골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 이 외에도 변경된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바뀌었는데 이 바뀐 줄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그 내용을 오답으로 잘못 작성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내용들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업안전기사 교재를 출판을 했는 게 한 20여 년이 됐더라고요. 거의 다 됐는데 처음으로 출판사를 좀 옮겨서 새롭게 출판을 했습니다. 교재 구성도 조금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문각 출판에서 처음 출판이 되었고요. 2025년도가 신간이 나왔습니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교재를 지금까지는 출제 문제, 기출 문제와 이론 과정을 합본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10년치 기출 문제 교재를 따로 낙권으로 하나 구성을 하고 이론 교재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마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들고 다니시기도 좀 편합니다. 얇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출 문제가 당장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론만 봐도 되니까 이론을 보시고, 또 기출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만 따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졌고, 거기에 한 권을 좀 얇습니다만은 부록을 한 권 더 따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 안에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 우선 안에 보시면 필기 이론 교재가 약간 구성을 새로 했는 게, 제가 이걸 날개라고 부르는데 양 사이드에 날개라는 공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에서 받는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과거에는 단원 뒤에 넣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 바로 옆에 최근에 출제된 신출 문제 중심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라는 걸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예제를 넣어놓고, 그 외에도 키포인트나 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은 이 날개 부분에 구성을 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보시면 해설을 넣고 답안은 또 아래쪽으로 정리를 해서 바로 답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답안을 쓴 다음에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조금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록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모의고사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정말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라고 3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수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암기법을 넣어놨습니다. 이 암기법은 아무래도 실기까지 가져가서 쉽게 좀 암기해서 잊지 않고 우리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일단 한번 외워봅니다. 제가 외워야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좀 편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한 100개를 뽑아서 일단 수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좀 바뀐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암기법이 나오면 그때그때 또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암기법을 쓰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아니면 책 뒤에 있는 내용도 또 보시면서 선별해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락의 산업안전 강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완성, 합격에 이르는 집약된 교재를 아주 집약을 시켰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암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암기법이라든지 최소한 줄여서 하고, 가급적이면 암기는 피하고 이해를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페일쉐이프 차원에서라도 또 암기법을 동원해서 이중 장치를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개념과 이해 없이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한다는 거, 개념과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거,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은 1단계 이론, 그 다음에 2단계 모의고사, 그다음 3단계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F 암기법, 제가 센텐스 폼 암기법이다 이래서 문장형 암기법이라고 이름을 그냥 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암기법을 동원합니다. 숫자가 좀 외우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음 암기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엄마 권총창 강도면 나총차 다총차라 물총, 좀 더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호를 또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음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음을 풀어나가면 숫자가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볼 것이고요. 또는 이 연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연락의 꼬심, 이렇게 외우면은 아주 중요한 와이어로프의 사용 제한 또는 사용 금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기법이 먼저 되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에서는 이 암기법만 갖고도 답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기에 가서는 이 암기법을 활용해서 그럼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갈 것인가, 그런 실기에 가서 또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 굉장히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알아야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 눈에 보여야. 눈에 보인다는 건 뭐냐?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업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다. 저거 위험한데? 이런 걸 느끼시나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눈에 보입니다. 근데 모르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에 왜 줄이 2개가 있어야 되는지, 왜 안전대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추락방지대라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원리나 개념을 따져서 알아가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응용하기가 좋아요. 작업형 시험에 나오는 걸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프레스입니다. 이 프레스도 원리를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프레스가 방호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방호장치들이 왜 필요한지, 상부 금형이 내려와서 협착, 이런 작업, 여기를 우리가 위험점으로 따졌을 때는 협착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고정되어 있는 하부 금형과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내려오면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신체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슬라이드가 하강할 경우에 신체가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호장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원리를 알면 되죠. 보시면은 광전자식도 있고요. 지금 이 굉장히 표준적으로 잘하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양수 조작식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아간다면 훨씬 더 쉽게 하고 우리가 실기 시험에도 더 쉽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고에서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필요하다면 또 공정안전 보고서, 이런 걸 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묶는다는 거는요, 이 밀러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직 넘버라 그러죠. 마법의 수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청킹 단위로 묶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뇌의 구조에 가장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파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자꾸 묶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폴더 정리를 잘해야 된다. 관련 파일을 다 모아서 같은 폴더 안에 넣어주면은 공부는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직접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럼 관련되는 거 비슷한 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부하는 방법,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아주 심플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 강의 안에서 제가 진도가 나가면서 그때 맞는 사항들로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강의 안에서 다시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